한일재단에서 자문 맡고 있고요.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일본학 가르치고 있는 오태원입니다. 오늘은 일본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일본 정부 정책 그리고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팬 인사이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소기업 ESG 지원 정책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중소기업 중앙회가요 업종 맞춤형 경영 툴킷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업종별로 이 가이드는 물론이고요, 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한상공회의소하고 하나은행이 같이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 수준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은요, 지속 가능 연계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ESG 경영을 촉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는 협력사 지원 사업을 통해서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 및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의 시중은행은요, 우수기업에 대해 금리 우대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보면요, 경제 산업성과 환경청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SDGs를 활용한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 SDGs 컨소시엄을 발족을 하고요. 이 SDGs의 활용 가이드북을 통해서 기업들이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의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산업성은 이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 가이드를 배포해서 기업들이 SDGs를 실천하고 투자자 평가를 받는 방법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한편 그 중소기업 기반 정비 기구는요,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자가 SDGs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돕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추진한 분야는 사회 관련이었고요. 주로 잔업시간 삭감과 유급휴가 촉진 등의 노무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기업 통치 관련 활동인 재무회계관리 체제 정비가 두 번째로 주력한 분야였습니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자사 제품의 환경적 부가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분야별 대응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 개발과 에너지 효율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업체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환경 부담을 줄였고요. 서비스 업체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CO2 배출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금속 제품 제조업체는 공급망 회복을 위해 협력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고요. 일부 기업은 여성의 사회적 활약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제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해외 협력사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령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 경영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ESG 지원 정책은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양국 모두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그 접근 방법과 정책의 중점이 다릅니다. 한국은 ESG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보고 이를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ESG 경영 가이드라인과 중소기업 평가 제도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책은 기업의 ESG 경영 인식 개선, ESG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그리고 ESG 경영 인증 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ESG를 통해 경영에 반영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금융 지원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ESG 경영을 하는 기업에게 저금리 대출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한편 일본은 ESG를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특히 지속 가능한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SG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영 패턴을 확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정책은 기업이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 투자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TSE 도쿄 스톡 엑스체인지라는 ESG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일본 내 ESG 가이드라인 등은 일본 내 ESG 정보 공개와 관련한 중요한 기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이 매우 활발하고요.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채택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그린 펀드나 사회적 기업 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등의 기관을 통해서 ESG 관련 기술적 지원 및 환경 친화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금융기관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금리 대출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정부의 금융적 지원과 함께 환경 경영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JFC Japan Finance Corporation에서는요,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 발행을 지원하거나 친환경 사업 투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영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는데 실질적인 기술적 자문과 경영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특히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탄소 중립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녹색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 관련 지원을 제공하며 탄소 배출 저감 장치나 친환경 인증을 받는 제품에 대해 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그린 혁신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 친화적인 기술 도입과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받습니다. 한국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 인증 제도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장려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특히 다양성과 포용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히 기술적 지원과 금융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지속 가능한 금융과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거버넌스 강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에서는 리스크 억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일본에서는 경영자원의 집약을 통한 자본 생산성의 향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 기업의 공격적인 경영을 뒷받침하는 사회이사 정비와 이사회 평가, 인센티브 보수 도입 등의 다양한 체제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업 사례를 통해 확인했듯이 중소기업 ESG 경영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자 기회라는 점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ESG 경영은 비용과 위기를 초래하는,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ESG 경영의 필요성을 포함한 계몽과 확산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공존, 공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중소기업 ESG 경영과 관련하여 대기업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련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따라서 한국은 지역 금융기관과의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매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한국의 중소기업은 ESG와 관련된 국내의 규제를 법규 준수가 아니라 경영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용 사회 공헌을 넘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찾는 지속 가능한 대응 체제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 구성원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함을 인지하고 불확실한 미래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설문 결과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많은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무엇보다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G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행 투자라 이해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사의 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역시 ESG와 관련하여 할 수 있는 것을 공격적인 것과 수비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경영을 하고 있는 현재의 사업이 ESG 조류에서 훈풍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가 누수 방지용 테이프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라면 그 본업 자체가 이미 물 사용량 삭감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연결시켜 영업을 하면 사업기회 확대를 가져오는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자사의 실적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정도로 크게 평판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수비적인 경영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격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상품을 개발하면 새로운 사업계 창출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재설계하고 과감한 사업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면 수비적으로 이 경영을 추진하는 것은 최대한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온실효과 가스 배출을 줄이고 책임 있는 조달을 확보하고 실현하는 한편 안전위생 등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근무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개인 성향을 배려하는 경영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이 이 경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은 4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열의를 가지고 이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 경영에 대한 기업의 적극성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쉽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전환하고 경영진이 솔선해서 실천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처의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등 머지않은 미래에 회사의 존폐와 관련한 위기를 맞게 될 공산이 커집니다. 둘째, ESG에 해당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중요 과제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활동을 추진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 과제를 특정하는 과정은 먼저 후보 테마 특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승인을 하고 진척 상황을 검증하는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ESG 관점에서 목표 범위를 설정하고 중요 실적 평가 지표를 선택을 하고요. 기준 연도를 정하고 과감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정한 목표를 공표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넷째, 사내에 ESG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ESG 경영을 하는데 경영진에 의한 탑다운 방식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무를 하는 직원이 경영진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귀찮다고 느낀다면 ESG 경영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ESG 경영을 하겠다고 선언한 기업은 직원에게 그 의도를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의 유력한 자동차 부품 회사인 아이신세이키의 사례를 보면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직급별 연수를 실시하고 관련한 스터디 그룹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내 계몽을 위해서 포스터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소기업에게 가장 시급하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ESG 경영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일본 기업이 작성하는 통합 보고서에 준하는 ESG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기업들이 작성하는 수준의 포괄적이며 상세한 보고서보다는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수준의 PR 자료용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력 대기업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경영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평가를 받기 위한 항목별 관리 등을 교육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점차 그 지원의 범위를 안전설비의 개선이나 환경관리 방안 등과 함께 인증 취득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제도로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 ESG 분야별로 구분해서 맞춤형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 인증 요구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인증 및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윤리 경영 등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넷째, 일본의 정책에서 상대적 특징으로 나타났던 기업이 소재하는 지역과 연계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별로 ESG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재팬 인사이트는 더욱더 재미있지만 유익한 숨어있는 일본 경제 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사이버대학교 오태현이었습니다.